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도영씨, 어머, 도영씨. 네, 왜요? 아니요, 어제 알려주셨던 그 파생시장의 전략 있잖아요. 네. 오늘 그냥 딱 들어맞았던데요? 뭐, 그까이 거 뭐, 시장에서 뭐, 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확하게 눈에 포착이 됩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도 시장이 끝났고, 또 분석 자체가 뭔가 아이러니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정확하게 이제 시장을 다시 읽어보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구조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양광 구조다. 다시 보기를 보시면 당연하게 나오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오전 내내 묶여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방긋 웃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뭐였죠? 개파락이 좀 딱 떨어졌으면 그냥 위로 좀 뽑아내는 장세가 연출됐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멘토분들 모두 다 오늘 하루 옵션 만기 잘 보내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또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은요, 시장이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4흘째 순매도했지만요,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한 5포인트가량 하락한 1883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남북 경협주가 다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0.57포인트 소폭 상승한 55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네. 좀 위축되는 장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옵션 만기에 대한 파생 시장의 변동에 상당히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들이 시세를 강하게 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선물 옵션 또는 시장의 수급을 가지고 계좌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 하루라도 빨리 저 주생 김도영을 샘플러스를 통해서 만나셔야 될 겁니다. 네, 분명히 물론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들 하반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네. 옵션 만기 좀 무사익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금통위의 기준금리 뻔한 동결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의 위치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옵션 만기도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하반기 랠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하방이든 네. 상방이든. 그러면 오늘 어떠한 분들이 이런 전략을 세워줄지 스튜디오 어떤 분들이 톡톡 눈을 두드려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까지 분석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정대희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저희 파생 쪽도 같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에너지를 풀로 쓰고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 잠도 못 주무시고요. 네, 그렇죠. 정대희 멘토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점검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장 상당히 좋게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뭐 IT 부품주, 즉 IT 업종은 약간 좀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뭐 LG전자, 삼성전기 쪽은 밀렸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주가 1분기에 이어서 이제 실적들이 나오면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또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좀 그림을 한번 좀 먼저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떤 네. 그림이죠? 자, 요 그림입니다. 뭔가요? 예, 자, 그림을 보시면요. 네. 1번과 2번을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는 딱 두 가지의 차트가 확연하게 갈려 있습니다. 한쪽은 이러한 1번의 모습의 차트와 네. 그리고 2번의 모습의 차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1번의 모습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분기에 실적이 좋았다가 2분기에 그런 뭐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던, 즉 뭐 IT 부품주라든가 그리고 의료기기, 의약품 이쪽 업종들이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네. 전고점을 하려고 말까말까한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은 아이들이 있는데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IT 부품주 같은 경우.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텍이라든가 그리고 와이솔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IT 부품주들이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또 여기에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쪽 2번의 그림을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2번의 그림은 어떤 업종들이 있느냐? 최근에 지수를 견인했던 경기 민감주 그리고 테마 종목으로는 2차전지 쪽이라는 거죠. 네. 이쪽은 이제 1번의 그림에서 고점을 찍고 조정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쪽도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차트를 잘 보시면 과연 어떤 차트를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번의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을 좀 다져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포지션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절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은 적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만약에 최근의 저점을 이탈해버리면 즉 옥석 가리기를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 스스로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다.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이런 차트들을 좀 여러분들이 잡아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2차 전지라든가 경기 민감주들은 최근에 지수 조정과 함께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뭐 좀 지금 바로 뭐 종목들이나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해 주시죠, 뭐.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직접 보고 어떤 종목군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는 뭐 가장 이런 차트들이죠. 디스플레이텍과 같은 이런 차트들이죠. IT 부품주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저점을 다져주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전고점 앞에 이제 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거래량을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손바뀜도 이루어진 것 같네요. 거래량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와이솔 이런 IT 부품주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가장 좋았던 부품주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죠. FPCB입니다. 자, 플렉스컴이라든가 네. 화두였어요. 예, 플렉스컴이라든가 네. 실적이 좋아지면서. 예,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트들, 즉 1분기 때 IT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그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실적 지금 우려감도 좀 예, 실적 우려감도 있었는데 이제 그 실적 우려감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러면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아이들은 충분히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의료기기 쪽도 한번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이죠.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아예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종목들, 즉 1분기에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응답하라 1분기 가는 놈이 간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이런 업종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일진머티리얼즈가 가장 대표적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업종들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2번의 그림에서 그런 그림입니다. 네. 조정을 들어올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한번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아까 1번 같은 차트를 먼저 잡아놓고 3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3분기 때 가서 이런 저점이 만들어지면 2번의 그림을 우리는 또 매수해서 이렇게 스마트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은 긍정에 좀 힘을 받다. 1분기 때 좋았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실적 개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은 정말로 좋게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응답하라 1분기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우려감, 시장의 우려감들 쪽에 먼저 손조정을 받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은 IT 부품주들이 네. 최근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서 2분기 IT 부품의 실적이 좋으면 3분기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자체 체질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찾으시려면 저를 찾으시든 주쌤을 네. 찾으시던 뭐 저희 최명성 멘토나 정대 멘토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오늘 시장의 옵션 만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대 멘토 같은 경우는 IT 부품주 쪽 그래서 1번의 차트의 그림과 2번의 차트의 그림을 가지고 숨고르기 조정해서 1번의 차트에 먼저 집중을 해서 종목군으로 달려가 보자. 그러니까 신고가 쪽을 찍어내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쉴 수 있고 먼저 다중바닥을 만들어냈던 종목은 우상향한다. 그래요. 네. IT 부품주 앞으로 좀 많이 우리 정대 멘토를 통해서 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겠고요. 근데요, 네. 정대희 멘토 오늘 헤어스타일을 아주 최신 유행 스타일로 하고 오셨는데요. 고개 네. 살짝만 내려보시겠어요? 예. 네. 여기 그 앞에 뾰족한 그 머리 있죠? 앞으로 예, 그걸로요. 종목 콕콕 집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네, 고개 살짝만. 네. 네. 예, 시즌 1 때도 말씀드렸듯이 네. 승천머리입니다. 승천머리라고 해서요. 제가 좀 2분기 때는 1분기 네. 때보다는 좀 이제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다 보니까 뭐 별다른 영향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시장을 봤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도 오셔서 저를 찾아주시거나 우리 멘토분들을 찾아주시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대희 멘토를 통해서 시장의 이제 종목별 장세 쪽에 특히나 나는 IT 부품주에 집중했던 하루였다라는 네. 것을 오늘장 점검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이주남 이장님입니다. 우리 최명수 멘토. 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네. 오늘은 좀
뭐랄까 아름다운 옵션 만기일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오늘 폭등이 나올까 폭락이 나올까 많은 근심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 보면 이제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선물에 매수가 들어왔고 네. 기관이라든가 연기금에서 거래소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좀 전형적으로 양호한 옵션 만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그러면 혹시 뭐 이주남이시니까 네. 2,000개 주식을 좀 확인하는 남자잖아요. 네네. 오늘 뭐 특징적으로 좀 보신 종목군들 좀 있었나요? 네, 죽어라고 2,000개 종목 다 돌고 그쵸.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한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에서 7자 개성공단 실무 협의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남한정부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북 관련주를 항상 11개 종목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 종목이 상한가를 모두 갔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 대북 관련주를 위한 옵션 만기 아니었나,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두 번째는 STX 관련주가 산업은행의 지원에 힘입어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상 최대의 무더위에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관련 주식들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이주남이서 네, 그런가요? 콕 집어주셨네요. 종목을 딱 보게 되면 그날의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두 분한테 오늘 조금 나오지 않은 아쉬운 업종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네, 2차 전지였어요. 네. 또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에 또다시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10% 이상의 급등이 좀 나왔죠. 네. 이 부분은 한 달 새 단기간의 급등.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바라는 그런 네. 급등인데요. 그렇죠. 사실 글쎄요. 너무 급등을 쫓으면 오히려 못하신 분들도 위험 있고요. 발생이 될 수 네. 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게 나온 상태에서 2차 전지가 그의 바통을 좀 받은 데인데요. 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정대의 멘토를 통해서 먼저 한번 읽어보죠. 예, 2차 전지에 예상이 됐던 거고요. 테슬라가 세계 최초로 전기차 업자 중에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그렇죠. 될 거다라는 뉴스님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국가 국내를 보면, 최근에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한테까지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가 된다.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제주도부터 이제 먼저 실시를 하는데, 물론 그런 호재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그림에서 보듯이 이번 쪽이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들어가는군요. 2차 전지 쪽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그림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수와 함께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 요 섹터들은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분기 때 잘 올라왔던 애들이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봤는데 그래서 단기 고점 과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매수하신 분들은 좀 빨리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거나 네.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요. 싶습니다. 정대의 멘토 지금 보여주셨던 그림이 상당히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거든요. 실제 차트를 통해서 일진 머티리얼을 가지고 위치를 좀 잡아주시죠. 예,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도 거래량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어디서 잡으신 분들이든 간에 수익이시던 손실이든 간에 가장 마지노선은 저는 16,0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밑에 33일선이라든가 장기평선들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21일평선 16,000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고 가시고, 이 자리가 깨지면 다 매도하고 나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한 14,000원 부근에서 13,000원 정도 요 밴드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눌림이 한번 나와주면 여기서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해보겠다. 그게 아무래도 아마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지금 보니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차트를 좀 보여주시니까 눌림 자체가 이제 들어와야 될 2번의 패턴 형태. 네. 그러니까 차트는 계속 여러분들 눈에 익히면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저 부분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현금화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아까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의 모양새에서 먼저 선조정받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차트들이요.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디스플레이텍 말고도 네. 의료기기라든가 의약품 쪽에서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러시죠. 자,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요런 종목들이 지금 요 보시면. 내용 많았었어요, 사실. 기관 쪽 근데 이제 많았고요. 실적이 1분기 때 IT 부품주와 함께 의료기기, 의약품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이 좋았고,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변수와 차익 매물들이 나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요 지수 차트 함께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함께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먼저 네. 코스닥 지수 차트를 열어드리고요. 네네. 제가 다시 한번 에스텍 파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네. 자, 여기서 에스텍 파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네네. 코스닥 지수 차트와 함께 비슷하네요. 비슷한 지점에서 주가들이 밀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보시면 이런 차트들이 있는데요. 뭐 에스텍 파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의료기기 쪽이라든가 의약품 쪽에서 많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바텍이라는 종목 있죠. 네. 네네. KH 바텍이 아니라 네, 바텍. 일반 바텍입니다. KH 바텍은 IT 쪽이고요. 앞에서 먼저 네. 바닥에 다중 바닥을 좀 조정을 미리 받았군요. 예, 이런 걸 이제 추가해서 보여드리면 또 바텍과 함께 또 네. 뭐 루트로닉, 바텍, 뭐 또 네, 잠시만요. 루트로닉 예. 한번 볼까요? 루트로닉도 네, 한번 보고요. 비교해서. 네. 루트로닉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좋게 올라왔었고 네. 뭐 에스텍 파마라든가 루트로닉, 뭐 화일약품 이런 것들 있죠. 네네. 이런 의약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한 차트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1분기 때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차트들을 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대희 멘토가 나날이 방송 스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자, 테슬라 자체가 이제 그 산업의 개화다, 기대감이다, 꿈이다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내가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최명석 멘토, 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네. 앞으로 향후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향은 좋은데 네. 방금 그 정재인 멘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상승을 지금 많이 했어요. 네. 한 30%에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한 7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좌 관리를 상당히 소중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진 머티리얼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10,000원짜리가 17,400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일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겨놓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네. 수익을 챙겨놓고 여기서 한 2만 원을 향해서 계속 상승을 하면 들고 가는 것이고 아까 16,000원을 깨면은 전부 매도하시면은 수익은 정확히 챙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진 머티리얼스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리튬 같은 거,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은 모두 수익을 챙겨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2차 전지 관련되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다시 한번 테마가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권의 매수권이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대희 멘토와 최명석 멘토 모두 다 동일한 의견, 이익 실현을 좀 하자. 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점검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그리고 방송 중에는요, 저희 멘토들의 신규 종목과 그리고 내일장 전략이 함께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주식 승천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주목받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IT 관련 업종이었죠. 하지만 1분기 이후 IT 관련주들은 서서히 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IT 부품주들은요, 다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 강력히 외치던 바로 그 멘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IT 관련주들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응답하라 1분기를 외치던 멘토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개성공단을 두고 남과 북이 밀당을 하는 사이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남북경협주 분석의 대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쎄 언제쯤 이 체질의 개선, 그다음에 네. 이제 단가 압력설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LG전자의 G 시리즈 스마트폰 그 시리즈들이 좀 가져오면서 네. 앞에서 이분들이 오늘장 점검에 너무 많은 얘기를 다 해주셔갖고 그쵸? 추가적으로 이제 심층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가 남아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IT 부품주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2분기에 이제 생각 외로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네.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도 옥석 가리기 이분들의 표현들인데요.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IT 부품주 LG전자의 G 시리즈 향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뭔가 아이러니하고 애플향도 아이러니하고요. 네. 삼성전자까지 더한다면 더 아이러니하거든요. 그쵸.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향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하반기 주력 섹터로 될 수 있는 건지
자, 응답하라 1분기 정대희 멘토 전략 제대로 맞아지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살 수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뭐 IT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최근에는 IT가 약세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IT 부품주, 특히 코스닥 지수가 지금 상승을 견했던 거는 IT 부품주고요. 실질적으로 IT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사실상 밀렸습니다. 그러면 IT 부품주가 왜 갔느냐? 그 이유는요. 우려감이었죠. 그 외국계 리포트에 의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그러면서 기존의 IT 부품주들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딱 개봉하고 나니까 실적들이 사상 최대가 나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즉 눈높이가 낮아진 거에 비해서 오히려 거기에 부합하거나 더 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급등이다.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삼성전자라든가 LG 쪽, 이쪽에서 신제품 출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삼성 쪽, 그리고 오늘 뭐 LG 쪽의 G2 폰, 이런 폰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1분기에 재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는 퍼즐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거죠? 예, 유가증권 시장의 퍼즐 하나, 즉 IT입니다. 즉 대형주 IT 쪽인데요. 네. 이쪽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빠졌던 거는 그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한계성이거든요. 네. 그게 하이엔드, 즉 고가형 스마트폰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요, 고가형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저가형 핸드폰에 대한 강력한 그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핸드폰이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꼭 스마트폰에서 한정짓지 마시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이쪽 업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시 한번 IT는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IT 부품주. 혜선 씨는 딱 IT 부품주 하면 머릿속에 딱 어울리는 종목군들이 혹시 있나요?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봐야 할 종목군이 있으면 어떤 종목군인지 또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네. FPCB 업체들입니다. FPCB 업체인데 이제 옥석가리가 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 쪽과 LG 쪽의 그 매출처를 갖고 있는 업체들. 그래서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인터플렉스입니다. 네. 제 포트에도 있는 인터플렉스인데요. 인텍과 헷갈리셨네요. 예, 인터플렉스와 예. 인텍플렉스. 자, 인터플렉스입니다. 네. 요 놈도 마찬가지로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좀 부진해서 선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먼저 좀 선반영이 됐고요. 실적 발표가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중바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다중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오죠. 다중바닥을 나와주고 있고 네. 현재 이제 고가를 또 향해서 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움직였는데요. 인터플렉스의 강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쪽 양쪽의 매출처를 동등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신제품들이 좀 있으면 애플과 삼성에서 나오고 있다.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BH입니다. 네네네. BH. 예, 오늘 뭐 LG 쪽에서 이제 G2 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LG의 향이 강한 그 FPCB 업체가 바로 BH입니다. BH는 좀 그쪽으로 쏠려있는, 그 LG향으로 좀 쏠려있는 모습이 있는 업체인데요. 네.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비슷한 차트고 거래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14,000원 부분까지도 한번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선 씨, 오늘 꼭 기억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정대희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시는 화면의 차트 모양 있지 않습니까? 네. 고점을 갖다가 먼저 선조정을 받고 네. 한 번의 리바운드, 그리고 다중바닥. 자, 이 모양은 종합지수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장세로 바뀝니다. 네. 분명하게 차트 모양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셔야지만 계좌는 한 땀 한 땀 불어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아마 계속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정대 네. 멘토가. 저는 차트 벌써 모양. 기억했어요. 네. 네. 그래요. 최명도 멘토. IT 부품주 도대체 우상향 흐름을 우리가 정대희 멘토한테 살짝 엿볼 수는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실적 정말 정대희 멘토처럼 미리 선반영 됐고, 네. 이제는 하반기 기대감, 주도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주도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낙폭 가대로 봅니다. 네, 그동안 이제 IT 부품주들이 거의 30%에서 40% 정도 다 거의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LG전자 그 폰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실적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낙폭 과대와 실적 향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납폭과대군요. 납폭과대. 네. 그래요. 충분히 장기적으로 고점에서 사고 싶었는데 못 사던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바닥에서 사서 트레이딩을 본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최명석 멘토 하반기 주도 섹터로는 갈 수 없는 겁니까? 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도가 될 만한 그 업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요즘 거의 1박 2일, 2박 3일 종목이 오르다 많이 하락하는데요. 만일 이번에 LG전자에서 내놓은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추세를 그리고 상승한다면 IT 부품주가 다시 주도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는 주도 가능성을 완벽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요. 자, 정대희 멘토. 예. IT 부품주가 간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코스닥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의 업종은 가장 많은 게 IT 부품주.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기타 쪽으로 거의 들어가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하반기 무조건 우상향 가는 거 맞습니까? 네, 저는 뭐 코스닥 지수는 일단 먼저 우상향 580포인트 다시 한번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코스피가 좀 소외를 받았죠. 근데 이제는 코스피에서 투톱 체제가 갖춰질 거다. 물론 이제 지금 운수 장비가 올라오는데 잠깐 전기전자가 약간 좀 쉽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분명히 IT, 즉 모바일 대세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최근에 정상 포인트를 다 찾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요. 바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는 IT 부품주가 반드시 간다. 그러면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IT 대형주들이 있잖아요. IT주가요, 저 PER에 팔고, 그 PER에 사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면 현재 저평가된 이 IT 대형주들은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IT 같은 경우는 고평가됐을 때 사고, 저평가됐을 때는 팔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산업의 속도가 워낙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고평가가 됐을 때. 사이클링이 되게 빠르죠,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저평가가 된 상태에서는 좀 움직임이 둔하다는 그런 거를 또 역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말을 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IT 퍼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IT 퍼즐에 대해서 SK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그쪽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산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IT 부품주를 다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죠. 그죠? IT 부품주 하면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만 놓고 보자고요. 앞에서 정대희 멘토가 얘기했던 FPCB 있죠. 카메라 모듈이 있죠. 케이스 있죠. 액세서리 있죠. 반도체 들어가죠. 패널 있죠. TSP. 자, 정말 많네요. 벌써만 해도 6개입니다. 최명석 멘토한테 한번 들어보죠. 이 중에 IT 부품주 중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단기간에 이번 8월 달에 좀 할 만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업종, IT 부품 중에서도 그 섹터 어떤 게 있고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는 아주 깊게 잘 연구를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 파트론 이 종목이 바닥을 잘 지지하면서 현재 그 양봉이 6개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매집한 흔적이 있는데 이 종목이 좀 빨리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답니까? 파트론. 하나 더 주세요. 또 왜 그러세요? 또 아시면서 시청자분들 또 채널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터플렉스 이 종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님 말씀하시는 파트론과 인터플렉스. 제가 보니까 인터플렉스는 일단 딱 붙이신 것 같고요. 파트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명석 멘토와 호흡이 잘 맞시는 분들은 파트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IT 부품주 하반기 주도 가능성의 확률이 좀 높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적이 가미된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의 결과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 간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 혜선 씨,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 두 번째 이슈는 굉장히 민감했던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큰 발목이죠. 그렇죠. 폐쇄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했던 개성공단이 극적으로 살아나는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각종 이슈에 남북 경협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남북 경협주로 큰 이슈를 몰고 왔던 최명석 멘토가 여기 옆에 나와 계시니까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혜선 씨가 모니터링 했을 때만 만났던 분이었었죠, 사실. 그렇죠. 시즌 1 때 광명전기로 단기 슈팅을 만들으셨던
주범이십니다. 네, 셀트리온처럼. 범죄자는 아니지만 주범이셨거든요. 네. 그 이후로도 남북 경협주의 변동이 상당히 컸었어요. 네. 오늘 이제 좋은 얘기, 드디어 뭐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다가 폐쇄를 하다가 북한에서 먼저 제안을 네. 좀 시도를 했죠. 네네. 그 부분 앞으로 이 남북 경협주, 남북 관계에 대해서 네. 영향력과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하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자세하게 화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네, 제가 그 남북 경협주를 한 2달 전부터 계속 추천을 했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라든가 모든 게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남과 북한이 계속 정치적인 줄다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하자할 때는 북한이 틀었고 북한이 하자할 때는 또 남한이 틀었고 이렇게 해서 7번을 지금까지 고생을 해가면서 했는데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실무 제안을 했고요. 또 남한에서 승낙을 했고 북한이 의례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개성공단을 좋은 쪽으로 잘해보자, 전향적으로 잘해보자는 말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거의 개성공단은 거의 이제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림을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요. 네. 오늘 통일부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얼굴이 좀 박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통일부에서 아까 보니까 뭐 기자들도 수십 명이 몰려오고 뭐 사진을 찍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판문점 채널 통해 이제 북한의 14일 회담을 우리 남한에서 수용을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경협보험금 사실상 오늘부터 폐쇄 수순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109개 개성공단 기업이 있는데 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오늘 남한 정부가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게 될 7자 남북 당북간 실무회담 준비 회의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장관도 휴가를 끝내지도 않고 바로 돌아왔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떤 요즘 분이죠? 뭐 여성분들이 큰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분인데 이번에는 그 현대그룹 회장님이 여성분인데 네. 물꼬를 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서 보니까 북한이 7차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산업의 개발권자인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님이 많은 도움을 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현정은 회장이 7월 3일 날 금강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북한 그 정상의 뭐랄까요? 그 편지를 받고 거기서 좋은 쪽으로 해보자는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과 북에 있어서 물꼬를 튼 것은 현정은 현대상선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됐고요. 그동안 제가 남북 관계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좋은 쪽으로 했는데 광명전기라는 종목을 보면서 제가 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전에 이 종목을 추천해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했는데 이 좀 차트를 좀 붙여주십시오. 이 종목이 그동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다사다난했고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잘 지금 그 살펴주는 차트입니다. 네. 올해 4월 달에 보시면 4월부터 지금 8월 말까지 8월 중순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을 질질거렸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상승과 하락 여기 그 5월 말쯤 보면은 네. 도표를 보시면 여기서 곧 개성공단이 곧 될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된다. 또 된다 해서 상한가 2개 갔다가 또 안 된다. 또 된다. 또 안 된다. 또 된다. 또 안 된다. 이것을 벌써 한 5, 6번을 했어요. 근데 그럼요. 오늘은 점상한가로 갖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시간에 맞춰서 10종목을 쭉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광명전기가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잘 대변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은 남북관계 주식을 제가 3개월 동안 잘 살펴봤는데 11개 종목이 전 종목이 상한가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전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동안 들고 있으신 분은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최근 지지부진했던 이 남북 경협주들이잖아요. 네. 현재 이번 이슈를 시발점으로 해서 모두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모두 상승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 광명전기, 세명전기 뭐 네, 종목들 이어지게- 하나둘씩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준비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6차 회담까지는 집중이 되지 못하다가 이제 호불호가 좀 있었다는 거죠. 네. 인생의 굴곡과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7차 회담에서 전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갔다라는 것은 의미를 좀 많이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내용은 이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북한이 먼저 제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서로 간의 전략을 세울 때 합의를 보려고 했거나 네. 또는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성사들이
결정이 좀 나거든요. 그만큼 유리한 조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최근에 뭐 종목들 하나 둘씩 좀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 오늘 이제 광명전기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벌써 이제 점상한가가 가 있는데요. 네. 이 차트 보시면 113만 주가 이제 현재 가창을 보시면 이미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화전기를 보시면요. 이화전기 보시면 이 종목이 옛날 급등주였는데 현재 780만 주가 점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주로 후발주자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했었죠. 예, 한 3,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10,000원대까지 300% 갔는데 네. 이번에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점상한가 하는데 이 종목들은 지금 계속 당분간은 좀 날아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선도전기가 오늘 19만 5천 주로 이미 상한가 쌓여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연하사랑이라고 하죠? 네, 김연아 씨 사랑한다 그러면서 로만소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로만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로만손, 김연아가 있는 한 로만손은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때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로만손도 보시면 오늘 거의 뛰고 있는데 오늘 8만 주 쌓아놓고 120만 주가 출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현재 가창 보시면 이틀 3일 전까지 하루 11만 주, 17만 주, 10만 주 종목이 거래량이 오늘 120만 주. 무려 남북 관련주는 오늘 거의 10배 이상이 다 이게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최명영 또 네. 이왕 보여주시는 김에요. 네. 이제 개별주 쪽 워낙 이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일부 적자 부분이 지속되는 기업들도 좀 많고요. 네. 좀 우량한 기업들이 좀 적은 반면에 앞에서 이제 현정훈 회장 얘기를 하시면서 금감산 관광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현대그룹도 좀 한번 볼까요? 뭐 현대상선이라든가, 제가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 좀 예. 보죠. 제가 이제 관심주는 제가 좀 이따 그 현대 남북 관련주가 지금 11종목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네, 여기서 3종목은 제가 좀 추천주로 좀 네,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대그룹 주도 한번 보죠. 네, 지금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주가 평상시 27,000주, 26,000주인데 이 도표를 보시면 오늘 67만 주, 무려 30배 정도의 거래량이 거래량이 완전 폭발적으로 터졌네요. 그렇네요. 네, 보시면 많은 거래량과 아울러 상한가도 지금 멋지게 갭상승해서 가는데요. 네. 이 종목이 내일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상선 주식을 네네. 제가 계속 이게 바라보고 이제 체크하고 있었는데 재무제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솔직히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은 못 하겠는데 네. 급등주는 사실입니다. 급등주는 사실인데 현대상선 네. 예, 오늘 바로 그동안 현대상선 주식도 많은 이제 굴곡이 있었는데 오늘 점상가를 보이면서 무려 약 280만 주, 네. 280만 주가 지금 점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주도 계속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최명수 멘토 이제 많은 종목을 좀 읽어주셨습니다. 남북경협주 그렇죠. 네. 시장 가능성,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상한가 잔량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점쳐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탑픽 종목 한 3선 정도 말씀해 주신다니까 오픈해 시켜주시죠. 네, 확실히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이제 오픈하는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 11종목을 봤는데 이미 다 점상한 건데 내일부터는 현재 그 대북 관련주를 들고 계시면 모두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인데 내일부터는 사야 되는 관점이 아니라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잘 창출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내일까지 거의 상한가고 월요일쯤 흔들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상한가를 가거든 일부 한 30%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네. 월요일은 전량 매도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STX 그룹처럼 뭐 상한가 5개가 가지 하는 보통 상한가 2-3개 나오면 많이 그 하락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현재 대북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모두 수익권이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야지 여기서 더 간다고 더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한번 광명전기가요. 보죠. 네. 네. 광명전기가 현재 점상가를 가고 있는데 네. 이 주식이 이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차트 좀 붙여주세요. 네. 여기 똑같은데 그 6월 초에 점상한가 갔다가 아침에 한 5% 정도 뛰었다가 상한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흘렀는데 내일 이 종목은 광명전기는 한 3%에서 5% 정도 아침에 갭상승해서 3에서 5% 정도 오르면 예, 올라서 상한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뛰면은 일단 좀 매수하셨다가 네. 상한가 근처 가면 일부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다음 종목은요? 예.
일단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한 5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이 네.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되면 최명석 멘토를 찾아야겠군요. 예,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세명전기가 있는데요. 오늘 많은 이제 거래량이 그렇네요. 로또 한 20배 정도 많은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든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내일 이거 하루 더 갑니다. 그래서 내일 약 제 예상이 한 3%에서 5% 정도 뛰어나오면은 나왔을 때 한 일부 좀 잡으셔서 상한가 가서 상한가를 완전 굳히면은 들고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매도를 빨리 10%에서 15%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예, 마지막으로 현대 관련주입니다. 네. 예, 자막에 미리 나왔었군요. 예, 아, 예. 아쉽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원래 한 3년, 5년 전에는 현대 주식은 갔다면 상한가가 5개씩 갔어요. 네. 근데 요즘 좀 정부에서 많이 꾹꾹 눌러서 네. 힘을 못 하는데 내일 이 종목도 많은 거래량과 더불어 이제 양봉이 갭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아침에 좀 빨리 잡아서 한 10에서 15% 정도 됐을 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최명석 멘토가 얘기했던 광명전기, 세명전기,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바닥에서 계속 매집한 큰 손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고도 들었어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대신 이제 내일 정도까지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세 종목 모두 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수익을 좀 창출하는 매매 트레이딩, 단타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뭐 유도시키는 것은 아니겠고요. 개인적인 멘토분의 매매 스킬 성향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네. 체크해보시면 세 종목, 탑 종목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정대희 멘토는 과연 어떻게 볼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남북경협주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내일 뭐 빨리 차익 실현들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이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약간 설명을 한번 드리면 현재 테마는 그 대북 송전 관련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 관련, 그리고 가스관 관련,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관련 이렇게 네 가지의 테마로 엮입니다. 분류가 돼 있군요. 예, 그렇게 사사에 분류가 돼 있고요. 네. 세명전기 같은 경우 좀 특징적으로 하면 걔는 철도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들은 다 기대감입니다. 남북과 통일이 되면 그 북쪽에 송전을 설치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철도, 즉 가스관을 놓게 해서 철도를 설치하고 그런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으로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요. 또 여기에 덜어는 실적이 재무가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탑픽 종목을 저도 하나 공개해드리면 네. 로만손이라는 종목입니다. 로만손이 이제 잠깐만요. 로만손 이후 또 김연아 씨 때문에? 김연아 이슈는 아니고요. 그래요? 예,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죠. 네. 아무래도 이 기업 자체에서는 핸드백이라든가 그리고 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소비 관련주로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재무도 탄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만손이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 탑픽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기업 가치를 보고 좀 눌림목에서 매수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일 빨리 단기 차익 실현들 하시고 네. 그리고 차트를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아무 차트나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개인들이 지금 수익보다는 손실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손실이 거의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스페코, 즉 개성공단이 폐지가 폐쇄 수순을 전쟁 받는 관련주가 거, 또다시 한번 급등을 했었죠. 예, 폐쇄 수순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충분히 손실을 많이 봤을 건데 이런 지금 손실 구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빨리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약수익권에서도 다행이다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기대를 좀 하지 말자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의 관점에서 최명태 멘토 같은 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보면 된다. 근데 결론은 큰 그림상 내일 정도나 월요일 날 기준에 차익 실현을 일단 해야 되는 게 네. 맞다라는 결론이니까요. 여러분들 네 종목이 언급됐습니다. 로만손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 이슈앤토크 마무리 짓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 두 분 워낙 포트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네. 또 그 성향 속에서 항상 종목이 좀 빠르게 바뀌시는 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내일장 승천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떤 멘토가 어떠한 종목으로 내일장 포트를 짜러 들어갈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혜선 씨. 네, 오늘은 이 종목 들고 오셨답니다. 여러분들 화면 한번 만나볼까요?
네, 주식 비중으로 꽉 찬 정대희 멘토는요, 내일장 승천주를 아껴두신다고 하고요. 최명석 멘토는 한국전력 들고 오셨습니다. 전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전력의 향후 주가 흐름이 기대되네요.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웃고 있죠. 왜 웃고 있어요? 시장에서요. 네. 늘 가격에 맞춰서 매매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기법이라고 하긴 되게 웃기고요. 네. 저는 시장에 기법이라는 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1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한국전력은 꼭 사야지만 되는 가격이 있어요. 그럼 절대로 개인 투자자가 네. 특히나 요번에 우상향 가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 가격대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을 가져오셨으니까 좀 궁금하네요. 상세하게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그럴까요? 투자 포인트 최명석 멘토 시작해볼까요? 네, 한국전력은 오늘 사실상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네. 가져온 것 사상 같습니다. 최고였다면서요? 예, 아주 뭐 에어컨 안 트는 집이 없어요. 맞습니다. 날씨도 너무 무덥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그 통상산업부 장관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오늘 한국전력 그 삼성동 본사에 방문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벌써 이슈가 됐고 또 전기세를 다음 주 14일이 지금 피크인데요. 다음 주 14일 잘못되면 전력이 뭐 이렇게 수급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피크 시간에 전기를 뭐 3배까지 올린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가는 똑같은데 전기세만 3배씩 올려버리면 피해는 우리만 그러죠. 아주 국민들만. 예,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어쨌든 한국전력은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주식이 참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야비한 게 네. 이게 참 이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포장해야겠는데요. 주식을 네.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한국전력이 그렇게 누진세라든가 과징금을 과대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네. 요금에서는 주식 매매자 입장에서는 긍정이고 네. 내 지갑에서 전기료를 내보내기에는 부정이고. 예.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 제시해 주세요. 악착같이 한국전력이나 관련주를 사서 네. 수익을 내서 네. 그 수익금으로 전기세를 내면 되겠구나. 네. 아, 그렇네요, 진짜. 방법은 딱 그 한 가지 방법밖에 네. 없습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도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한국전력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또 투자, 보유 부동산 및 활용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전기 판매 사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 부분, 화력 발전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회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회의 영업 조직을 강화하고 신재산 발전 분야를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액은 계속 증가 중에 있는데요. 회사 영업이익은 2년 정도 적자에서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유보율이 148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이 독점입니다. 그래서 자유지간 유보율은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요. 오늘 지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림이 나오는데 오늘 얼마나 급했으면 강남구 삼성도에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서. 예, 그래서 어떻게든 전기를 좀 아껴라. 전기를 아껴서 계속 쓸 수 있는 비결은 없느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전기요금을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사항이 뭐냐면 박규호 한전 부사장을 불러서 전기요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요금은 뭐 10월 달부터 올린다 아니면 바로 올리겠다 뭐 그러는데 누진제를 적용해서 전에는 6단계인데 지금 한 4단계 그래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좀 올린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 올여름을 대비해서 24,000원짜리가 장중 계속 그 한 달간 상승 추세를 하면서 2만 약 8,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네. 한 17% 수익이 나는데 횡보를 하다가 또 전기세를 인상한다니까 또 바로 상승 추세 오늘 약 5% 정도 이제 갭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거래량이 왔는데 다음 주 14일까지 본다니까 약 일주일 정도는 그때까지는 좀 희망상을 가지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오늘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민이 사용하는 그 전력 양은요, 1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5%는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참. 어떻게 알았지? 네. 국민에게만 이렇게 자꾸 세금을
그냥 그러니까요. 네, 쏙쏙 이왕이면 빼가시네요. 이제 그 산업 전기료도 좀 우상향 쪽으로 좀 만드시는 게 낫지 그쵸? 않을까. 그러면 네. 주가도 빵, 그럼요. 우리 모두도 빵.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 매매 전략 짚어주셔야 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방금 MC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네네. 제가 신문을 하루 3개씩 읽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박정희 정부 때부터 대기업에게 1년에 7천 원씩 공짜로 전기를 제공한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흑자가 돈이 남아돌고 삼성이라든가 SK 기업은 유보율이 뭐 10,000%, 20,000%, 30,000%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 대기업에게 굳이 1년에 7천억씩 전기세를 공짜로 밀어줘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매수가 추천하기 앞서서 네네. 그 외국인 기관 동향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개인이 100만 주를 팔았는데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외국인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네. 금융, 보험, 특히 기타 금융과 연기금에서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연기금은 아무나 매수 안 씁니다. 벌써 그래서 냄새를 맡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바치겠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충분히 매수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지금 현재 29,100원인데요. 네. 내일 아침 저희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하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한 두세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약간 높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준 종목이 가끔 날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날아가는데요. 네, 가끔 날아가면 제가 아주 좀 긴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예 높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이 35,400원인데 36,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6,000원까지 뭐를 뚫어낸다고요? 네. 예, 편히 들고 가시고 끊을 때 되면 또 제가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친절한 이장입니다. 그럼요. 제가, 네, 막 나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요. 누가 막 나간대요, 이정님한테 함부로.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게, 예. 데리고 오세요. 네, 데리고 오시면 제가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명성 멘토의 한국전력. 그런데, 저도 이제 두 분에게 근데 사실은 좀 궁금증이 있어요. 네. 한국전력이 지금 현재 기대감 속에서 블랙아웃, 그러니까 정전 부분에 대한 위축 부분,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전기도 ESS까지 뭐 여러 가지 저장 같은 막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 정도인 건요. 네.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유 있죠. 저희가 먹는 우유. 네. 어릴 때는 많이 먹었는데 저도 지금은 잘 안 먹는데 인상한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럼 전기료 인상 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반대하는데 종목은 추천해서 오셨다. 참. 네, 아니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이제 전문가 입장에 예, 어쩔 수 예, 없는 예. 거고 네. 왜냐면 사실 아껴야 할 때를 아껴야 되는데 이런 서민에게만 3배 이상 전기세를 올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솔직히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무조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무조건 3배 이상 올린다는데 이런 방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전기. 예, 대기업에게 1년에 7천억씩 공짜로 전기를 준다는데 삼성이라든가 SK는 돈이 남아되는 그룹이거든요. 네, 네. 그런 데서 조금 그런 데는 전기세를 받고 좀 나머지 그 힘든 부분은 좀 서민들에게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은 계속 내용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올해 드디어 인상을 한 상태예요. 3.5%나. 네. 서민의 가계는 위축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 저도 즐겨가는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을 24시간 하는 데도 있지만 네. 그런 돈의 부분들의 일부를 좀 올리시고 서민들의 지금 일부 3.5% 올린 거는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서명성 멘토의 의견에서는요. 전기료 인상 자체는 좀 반대하는 의견이다. 네. 그 가능성은 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답변해 주셨고요. 정대의 멘토는 예. 이 전기료 인상이 추가적으로 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일단 뭐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 좀 그 난관이 좀 있을 거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좀 반발이 있을 거고요. 네. 네. 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마디로 뭐 한국전력이라는 전기업체 뭐 간단하게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전기 파는 업체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네, 뭔가요? 예, 하시죠. 좀 세게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예, 돌머리들이 지들이 잘못 운영해놓고 원전비리 터트려놓고 왜 엄한 개인들한테만 이렇게 서민들한테만 물리는지
그런 원전비리 터트린 그런 기업들한테 좀 과징금 추징해서 그 돈으로 좀 전기세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냥 몸으로 때우면 그만인 건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한국전력이 지금 최근에 뭐 이런 전기 인하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냐면 분명히 또 뭔가가 또 원전에 관련된 사고가 차후에 발생이 되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꼭 뭐 소 잃고 외양 광고 치지 마시고 아까 그림도 보여주셨는데 저런 대책하에하고 뭐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비용 태스크포스팀 만드는 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 그렇죠. 각계 전문가들 모여갖고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런 부품 하나 살 때 꼼꼼하게 해갖고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면 또 네. 좀 무서워요. 좀 웃으세요, 심하야. 예. 오늘 전기세 올린다 그랬고요. 네, 갑자기 또 오늘, 울컥하셨구나. 네, 확 해서 네. 저도 열이 받아서요. 제가 좀 네, 말씀을 알겠어요. 드렸고. 예. 우리 나머지 뒷담화는 방송 끝나고 하고요. 네, 조영 씨, 그러니까요. 네, 계속 네. 진행해볼까요? 그래요. 그 정대면 또 근데 예. 한국전력에 이제 뭐 우리 전기료 인상 부분에 예, 서민한테 또 다시 가중시키는 부분은 반대 예, 예. 의견 그리고 난간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한국전 최명석 멘토가 얘기한 그대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서 매매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궁금한 거라든가 또 반감하시는 부분도 네, 일단 오늘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거래량도 터졌는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전 관련해서 또 가격 인상이 안 되거나 또 어떤 그 원전이 또 가동이 중단돼 버리면 지금 이 종목을 기대감으로만 갖기엔 좀 그렇다는 거죠. 어떠한 좀 확실한 그런 것들이 좀 안전장치가 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실적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뭐 적자에서 예상치가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적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 질문 아주 잘해 주셨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기대감 때문에 가거든요. 근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기관이 개인보다는 좀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이나 기타금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상 저는 좀 차트를 보는데 한 달 내내 양봉이 많습니다. 양봉이 많고 또 오늘 갭상승과 더불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좀 합리적으로 또 좀 차게 주식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건 상승 추세가 있으면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줘야 되고요. 그래서 물론 손절가는 제가 27,000원을 제시하고요. 네. 이 종목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정재인 멘토님 말씀은 물론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상당히 뭐 이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의 지갑에서 좀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예민한 상황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또 뭐 정대희 멘토의 개인적인 사견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역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한테 가중시키지 않고 하지만 그 방법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전력을 최명석 멘토의 의견대로 매매 전략으로 매수를 네. 하고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전기료를 내고 네. 전기료를 인상을 안 시키면 그걸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네. 음식으로 만찬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 나중에 라는 먹방 생각이 듭니다. 방송 하면 재밌겠네요. 그쵸? 네. 가장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내일장 승선주 혜선 씨가 친절하게 가격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내일장 신천주입니다. 정대희 멘토 내일장 신천주 아껴두신다고 했죠? 오늘은 최명석 멘토의 한국전력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매수가 29,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0원으로 고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27,000원에 비중 여러분 20%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내일장 승천주 최명석 멘토 우리 이주남 이장님의 한국전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오늘장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상당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저도 저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을 잘 보고 있다라는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애정 하나가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 쉬고 갈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운영 원칙부터 저희가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제 한 주가 거의 끝나가니까요. 주식 승천 멘토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포트폴리오 확인 시작해보기 전에 운영 원칙 여러분 간단하게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멘토의 포트입니다. 이장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장 좀 쉬어갔는데요. 2.77% 하락했지만 여전히 수익률은 70%에 육박하는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도 2% 가까운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17%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내일장 CJC푸드는 전량 수익 실현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최명성 멘토 승천주 들고 오셨죠? 한국전력 다시 한번 가격대 소개해드릴게요. 매수가 29,1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오늘은 능력자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종목이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DIC가 오늘장 4%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5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에 보유 의견이나 포트 제외 의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이죠. 정재훈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이 1.3% 오르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5%대로 올라왔고요. 휴비스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손실 모두 만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청당 제약은요 4%의 수익률 상승을 보이면서 수익권에 진입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직원을 시켜서 삼청당 제약 드디어 사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주자 우리 어린 왕자 양순모 멘토군요. 오늘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세 중이 또다시 이제 삼성전자 향에 언급이 되면서 3D 프린팅 쪽 안정권 수익권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솔테크닉스의 무선 충전 테마 부분이 붙으면서 선거일제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3%의 수익률을 좀 더해주시면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근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SM과 휴비츠는 1.43% 플러스 수익권이시고요. 멜파스도 1%대 수익률 상승을 보이면서 열심히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G 이니시스 1% 미만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역시 수익권으로 전환하셨네요.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4종목을 보유 의견을 좀 주시는 모습인데요. 금일장에선 좀 쉬어가는 횡보 장세가 지속됐을 뿐이지 그 추세의 전환점은 없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포트를 전면 계획 예정인 우리 조쌤 도영 씨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상사가요 1%대 수익률 상승을 보이면서 약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포트 신규 편입이 잘 된 동양 EMP는요 편입가 18,600원에 들어갔고요. 내일장은 장대 양봉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창원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종목 부분에서 전일 말씀을 좀 드렸었죠. 대우건설과 포스코를 수익 실현으로 금일장에서 포트에 제외되었습니다. 대우건설은 9%대의 수익률을 내셨고요. 포스코는 11%의 수익률을 내주시면서 두 종목을 모두 합쳐서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413만 원의 수익금을 만드셨습니다. 어제 주신 의견대로 삼성전자를 추가 편입을 했습니다. 매수가는요 121만 6천 원대에서 비중 40%로 추가 편입했고요. 매수 평단가가 그래서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24만 9천하고도 36원인데 9천원으로 설정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대략 비중을 40% 채우면서 5만원 정도가 매수 평단가가 낮아졌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타자는 이효열 멘토입니다.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삼성중공업 2% 상승했고요. 수익권으로 재진입하셨습니다. 이효열 멘토가 어제 주신 신규 종목이죠. 일진디스플 잘 편입됐습니다. 편입가는 16,100원이고요. 현재 소폭 수익권에 진입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절가 반드시 지키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동국제강이 오늘 2%의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확인해 보셨죠? 네, 우리 멘토분들의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바뀐 영상들이 좀 있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분들과 함께 멘토링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포트폴리오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정대희 멘토의 포트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인터플렉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지수 오늘에도 그 매수가까지 왔었습니다. 매수가가 44,175원 정도가 되는데요. 비중 현재 35%인데 오늘 장중에 조금 목표가 44,100원까지 왔다가 아무래도 FPCB 관련 업종들에 대한 이슈가 돌면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돌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요. 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분명히 실적 부진에 대한 이유는 신규 사업 확장, 즉 TSP에 대한 신규 사업 확장에 대해서 아직 바로 실적으로 개선 나오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3분기가 더 기대가 되고 손절가 37,500원 이탈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SK 브로드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빠지다가요. 예, 급격하게 놀라셨을 겁니다. 급격하게 빠지다가 다시 원상태로 가는 네. 거래량이 다시 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더 할 나위 없게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 보유하셔서 이제 전고점을 벌써 몇 번째냐면요. 세 번째 돌파 시도가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돌파 시도고요. 만약에 요번에 전고점을 세 번째 시도 돌파가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신고가를 날리면서 다시 한번 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도 손절가만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4,5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DIC 네. 어때요? DIC보다 DIC는 오늘 잘 갔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보다도요. DIC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C하고 좀 자동차 부품 중 하나 더 제가 편성이 돼 있어서 SL까지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일단 DIC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종목도 즉 SK 브로드밴드처럼 빠졌다가 지지라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5,300원이고요. 그대로 목표가 되면 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라든가 손절가 이탈되지 않는 한 절대 종목 포트 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SL이 조금 밀렸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최근에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또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그 경쟁사의 그 시장 진입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돌면서 아무래도 그 증권사에서 좀 약간의 그 우려감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에 빠졌는데요. 요것도 일단은 손절가 14,500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 주에 제가 분명히 포트가 이제 전량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포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러스 TV 쪽으로 오셔서 내일이죠. 내일 장중 공개 방송에 오시면 지금은 제가 포트가 차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샘플러스 쪽으로 오시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SL이라는 종목은 손절가 오면 과감하게 자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손절가를 얼마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 14,500원입니다. 14,500원이요. 여러분들 반드시 포트를 좀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대희 멘토와 함께 멘토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14,500원 손절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러면 계속해서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저희 잘 가고 있는 셀트리온 잠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보유 의견입니까? 네. 아니면은 저는 이제 계속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제가 40%를 편입해서 35%를 수익 높은 고점에서 팔았거든요. 네. 5%는 이제 관망하면서 보는데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일부 어느 정도 한 7, 80%는 매도하시고 네. 나머지 한 20%는 관망하면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량만 조금 들고 가보자, 목표가까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CJ 스푸드 네. 제가 잠깐 에이스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오늘 CJ 스푸드를 원래 들고 가야 되는데 그 한국전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종목도 에이스 해보자 오늘 들고 왔는데요. CJ 스푸드는 현재 3%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네. 그 도표를 보시면 일주일 연속 양봉이 나옵니다. 이 종목 충분히 여기서 한 2,800원까지 약 1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두산 관련주가 두산중공업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3일간 조정을 받고 이틀 상승 중인데 이 종목도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지금까지 우리 정대희 멘토, 그 다음에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요, 우리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점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글로벌 증시 또 정신없이 흘러갈 것 같은데 네. 이틀 동안 좀 쉬어갔거든요. 오늘은 좀 상승세, 제가 뭐 오늘 종가상에서 미국은 양봉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어떤 흐름인지 저도 궁금하고요. 네.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죠, 먼저.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살펴주시죠. 네, 미국은 장 시작 전 발표된 고용지표의 호재로 4일 만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만 3천 건을 발표하면서 예상했던 33만 6천 건보다 낮은 수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S&P 선물지수는 1690에서 1695까지 갑자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발표된 중국 무역지표의 호재 또한 미국 고용지표에 더하여 증시에 부항력을 제공하면서 S&P 500의 1700선 재돌파에 더욱 가능성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명일은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2.8%이며 3개월 연속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일 결과가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3%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억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세울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오고 네. 있다라는 것, 또한 이제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는 최근에 시장이 중국 눈치를 좀 많이 보죠. 이 영향도 좀 긍정으로 화답되면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 보니까요, 뉴욕 증시가 아니라 유럽 증시죠. 대부분 상승하는 걸로 보였는데요. 현재의 흐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유럽 쪽은 중국 무역지표 호재로 상승 출발 후 현재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중국의 수입액은 전월 대비 10%의 증가를 나타냈고 유럽과의 무역액은 5%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과의 무역 증가 결과에 따라 BHP 빌리턴 등의 광산주들이 금일 증시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6월 무역 수지도 예상보다 큰 흑자를 기록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의 상승과 함께 유로화도 달러와 대비 3일 연속 강세를 지속하면서 현재 1.3364 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쪽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 요즘 환율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유로 달러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유럽 증시는 좀 호재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광산주 상승세 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볼까요? 네, 주간당의 상승 이후 현재 유럽, 미국과 동반하여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요 지표가 예정된 게 없는 관계로 금일은 이대로 반등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야간 시장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관망세로 좀 들어오지 않나. 네.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요. 관망세 부분을 일관하는 것 같고 해외 증시들 조금 긍정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방향 신호 우상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망 그리고 내일장의 전략 네. 한번 세워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주쌤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준비를 좀 하죠. 네. 내일 주요 발표 중에서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한번 주요 발표 일정들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렸죠. 내일은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있어요. 중국발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모든 대부분의 지표들이 좀 내일 집중돼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산업 생산, 그다음에 소매 판매 쪽 이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저희 일본에서 일요일이 네네. 아니죠. 일본에서 소비자 네. 기대 지수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펙의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가 하나가 나오는데 요거 향후 하반기 부분 봐야 됩니다.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한번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적 발표 쪽이 있는데요. 대우증권 하고 인터파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삼성생명하고 다음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예상치로 좀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수출 증가율이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독일도 이 산업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네. 유로존의 회복세가 조금씩 가늠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위축되는 경착륙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중국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험 자산인 우리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내 해외 증시의 경제 지표의 우상향이 국내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정대희 멘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세계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면 당연히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충분히 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또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명수 멘토. 최명수 멘토는요. 해외 증시의 긍정적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한테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좀 화답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좀 될까요, 이제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제 네. 해외 지수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 갔기 때문에 해외 지수가 가든 말든 우리나라 지수는 가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이제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 이제는 반영이 돼서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증시의 경제 지표의 우상향은 우리에게 긍정의 신호이다. 라는 네.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한번 창세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정대희 멘토. 내일장 이것만 하자. 네, 다시 한번 딱 하나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예, 이쪽 그림 1번, 이쪽 그림들 노려보시고요. 네. 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차트로 기억하자. 내가 손절가를 잡기 때문에 손절폭이 적고요. 수익이 나면 수익이 크다. 그리고 이쪽 거 보지 마셔라. 2번 쪽은요. 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요. 내일 그러면요. 예. 1번 그림만 따라가자고 했으면 예. 지금 이제 바닥에 다져진 것들은 가는데 예. 2번 그림에 나오는 것은 현금화 다 시킵니까, 내일? 현금화도 되겠지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간 괜찮은데 네. 너무 추격 매수라든가 고점에 서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현금화가 좋겠고 바닥에 눌려 있는 거 네. 지금 선취 관점에서 잡는 게 가장 좋겠다. 왜? 손절가가 나와 있으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잡아서 그런 걸 하셔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 쓰는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장이고 이게 원래요. 네. 희선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매매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아, 요일별로요. 그래요? 요일마다요? 네, 요일마다가 있어요. 아, 머리 사실. 아파. 네. 왜 그러세요? 발음이. 네. 네. 그런데, 좀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우리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테마주 하지 말고, 종목군들에서 단기 슈팅이 나온 종목군을 현금화하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최명석 멘토 기대가 됩니다. 내일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그 대북 관련주 사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현재 11종목이 모두 상한가가 있는데요. 내일과 월요일부터는 매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챙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전력 잘 보시고요. 네. 네, 전기세가 인상된다 하면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다가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이다. 네. 수익금을 보유해보자. 수익을 실현해보자. 라는 의견까지 주셨다라는 거. 자, 내일장 전망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내용 준비해 오신 우리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내용들로 만나 뵙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김없이 여러분들 고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그쵸? 같은데요. 어떤 분인가요? 내일은요, 있잖아요. 정대희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샘플러스에 오셔서요, 정대희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종목 전략,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전 8시 30분, 여러분, plus.cntv.co.kr로 생방송 접속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그 차트들을 보여주면서 종목군들을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겠고요. 여러분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를 치시면 저희들을 모두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월 멘토의 공개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잠깐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늦은 시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막장 토크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